20여 원을 들여 만든 도로가 철길 건널목을 개설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청과 함께 협상을 해오던 관계기관이 갑작스럽게 전면 재검토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장군 정관읍에 들어설 주민복지교육시설 꿈의 행복타운이 기장군과 군의회의 갈등 속에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군의회 내부에서도 예산안 통과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쓰는 만큼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하고 주변 화재 위험 요소도 살펴야 합니다. 부산시가 온라인 정책 토론을 통해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80%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0여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로가 철길 건널목을 개설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년 동안 협상을 하던 관계기관이 갑작스럽게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전환한 것이 원인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철길에 막혀 끊긴 도로 맞은편에 개설된 또 다른 도로. 전체 길이 140m. 폭 15m의 도로는 인근 일방통행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4년 시작돼 투입된 예산만 20여억 원. 공정률은 90%입니다. 하지만 철길에 막혀 아직까지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300세대 남짓한 아파트에 추가로 수백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 불편 가중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순회병원에서 바로 연결해가지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뺑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 개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건널목 설치는 요원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진구청은 신규 철길 건널목 개통을 협의해왔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레일에서 열차 유효장, 즉 범인력 철도 대기 공간이 축소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범인력에서 기존 건널목과 거리는 280m로 21량짜리 열차가 화물 상하차를 위해 대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건널목을 설치하면 범인력에서 건널목 사이의 거리는 7, 80m 정도가 줄어들어 최대 16량의 열차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레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존 건널목 존치와 상관없이 신규 건널목 설치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혈세 20억 원을 투입해 개설한 도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논리로 그러면 절대 불가하다고 했으면 기공사가 시작을 안 했을 건데 그때 없던 논리가 지금 새로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 황당스럽고. 수년간 잠잠하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코레일의 주장에 20억 원의 혈세는 허공에 날릴 위기. 여기에 철도길 옆 주민들의 불편도 앞으로 계속될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장군 정관읍에 들어설 주민복지교육시설 꿈의 행복타운이 기장군과 군의회 갈등 속에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군의회 내부에서도 예산안 통과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편의시설인 꿈의 행복타운은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김현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7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축구장 10개 규모로 조성 계획인 빗물꿈 교육행복타운. 기장군 16만 5천여 명의 군민 중 36%인 5만 9천여 명이 거주하는 정관읍의 대표 주민복지교육시설입니다. 1단계 사업은 수영장을 중심으로 한 아쿠아 드림파크, 2단계는 외국어 교육센터와 실내 공연장 등 에듀파크, 3단계는 운동장과 생태학습장인 스포츠 힐링파크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1단계 사업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정관읍민들의 체육과 교육, 문화시설이 될 꿈의 행복타운. 하지만 이곳에 예산 시비를 놓고 의회 내부 갈등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혐오시설도 아닌 주민들의 복지시설이 왜 지역에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을까요?
이곳은 기장군이 정관읍 주민의 복지를 위한 공공부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2016년 토지 매입비 274억 원, 2017년과 18년 기본 설계와 부지 조성에 59억 3,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238회 정례회 추경 예산 심의에서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건물 공사비 50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본회의 당시 삭감 이유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 만큼 시설 규모 등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자 정관읍 일부 주민들은 기장군 의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50여 개 마을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정관읍 체육회 주관 은민체육대회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역구 여야 의원 2명은 행복타운 건설 추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을 협의체를 통해서 의논된 바가 없는 똑같은 디자인의 거의 비슷한 문구의 크기에 그 현수막을 제작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 본인들이 일반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호소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시 내용들은 분명하게 허위 사실들입니다. 그 자료에 대한 검증은 분명히 그분들이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고발당한 주민은 참담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가 뽑은 우리 군 의원에게 그것도 뭐 혐오 시설도 아닌 주민 복지 시설을 빨리 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현 군 의원이 자기 지역 주민을 고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역 갈등의 씨앗이 된 정관읍 꿈의 행복타운은 지난 6월 2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예산 70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지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다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3차까지 가는 투표를 거친 끝에 꿈의 행복타운 예산은 8명의 의원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예산 심의를 반대하는 의원 측은 근본적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행복타운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첫 번째는 1,02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하는 말은 공청회는 법적 의무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법적 의무는 없는 건 맞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정관 아파트를 돌면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그 경로당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그 설명을 32차례 했고 나머지 90몇 차례는 전부 다 군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거의 하고 계시는 마을 방문을 통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하셨다 이러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 정식 공청회가 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에 대해 기장군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주민 설명회 33회를 실시해서 총 420명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마을 방문 시에도 수십 차례 설명하였고 2017년 기본 설계 시 설문조사 1,000명 및 관계기관 194개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주민 계층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했던 것을 좀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또 다른 쟁점은 해당 사업자의 적합 여부입니다. 기장군에서는 수영장 조성과 관련해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나라장터의 개별 온천공사 발주 시 대다수가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업체를 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천 개발 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장군 의회 반대 측 의원은 기장군이 스스로 문제를 자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할 적에 1,000m 깊이로 신고를 하였으면은 온천공하는 업체를
넣었으면은 지금 이런 왈가왈부가 없겠죠. 시비가 걸릴 일이 없겠죠. 신고는 1000m로 해서 온천공 공사를 한다 하면서 업체는 지하수 200m, 300m 공사는 지하수 업체를 갖다가 넣어놓고 하니까 이런 시시비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게 자초한 거라고 봅니다. 꿈의 행복타운을 놓고 갈등의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는 상황. 정관읍의 54개 각 마을 대표와 22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관발전협의회에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을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와 의원들의 갈등 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지니까 죽어나는 건 주민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잘 좀 처리해서 이 꿈의 행복타운이 빨리빨리 건설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전 주민들의 목표입니다. 예. 현안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주민을 생각하는지 정말로 강력하게. 이에 대해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장은 행복타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을 주자고 한 4명도 국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이 되게 하자고 하신 부분이고,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대하신 분들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이 예산 자체를,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없애자, 하지 말자, 이거는 아니라는 걸 좀 주민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2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꿈의 행복타운 예산안 70억 원을 포함한 110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장군과 기장군 의회는 각자의 입장만을 밝힐 뿐 그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추진해도 된다는 의견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에 반기를 든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이면 정관의 이 꿈의 행복타운 부지가 주민들의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업부지 현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주말 동안 무더위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에어컨 없이는 살기 힘든 요즘인데요.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필터는 청소를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실외기 점검이 필수라고 합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삼킬 듯합니다. 건물 밖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입니다. 전국에서 에어컨과 실외기에서 난 화재는 567건, 11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2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의 절반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선 합선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선을 여러 개 잇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선이 짧으면 긴 선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는 실외기 내부를 청소하거나 점검받아야 합니다. 사용한 지 오래된 에어컨 실외기일수록 내부에 먼지가 쌓여 있을 확률이 높은데, 먼지나 습기는 화재의 전기 합선을 일으킵니다. 사용자들은 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노후된 에어컨이라면 제조사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 화재 위험 요소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후미진 곳에서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 등이 전기 스파크에 옹기에 붙어서 발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외기 주변에 먼지, 낙엽 등을 제거하시고 미연에 차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제주 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소속 총장들이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대학 총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벌이고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동남권 관문공항은 인천공항과 갈등이나 경쟁 관계가 아니라 유사시 서로 대체하는 공항으로 상생 관계에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당리당략 때문에 국민적 염원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8명은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특정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정책 토론을 벌인 결과 80%가 차량 통행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시민 의견을 검토해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천문연맹 총회 부산 유치를 기념한 스타파티가 13일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시민공원 5마당에서 노크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스타파티는 천문 과학 해설사의 별자리 설명과 태양, 달, 별관측, 달 모양 손전 등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집니다. 천문 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천문연맹 총회는 2021년 8월 부산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12일 오전 11시 독립운동가 탐방로 최종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2시 2019 제5회 지방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10시 민선 7기 1주년 공약사업 성과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4시 30분 도시재생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7월 10일) 기상정보입니다. 10일 금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좋은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10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0도, 경남 20도, 부산 21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8도, 경남 29도, 부산은 27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고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방파제나 해안도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부산 지역에는 큰 무더위 없겠습니다. From the sun, people get ready, cause here it comes, it's a light, a beautiful light, over the horizon, into our eyes, oh my, how beautiful, oh my beautiful mother, she told me, son, in life you're gonna go far.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